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8월 5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다행히도 코스피 코스닥에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코스피는 1.6% 급등이 났습니다. 그래서 3200포인트 근처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또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틀 전에 급락을 상당히 많이 만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오늘은 1.8% 급등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족들을 보면 오늘은 자동차 기업하고 또 AI 기업, 이 업종들만 소폭의 파란불이 들어왔고, 그 외 다른 업종들은 모두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특히 금융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또 2차전지 관련주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두 개 종목을 제외하고 제약바이오, 2차전지, 로봇 관련주 모든 업종들의 상승이 있었고, 특히 2차전지 관련주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도 미약했지만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3,5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난 8월 첫날이었죠. 그때의 양목을 조금은 떨쳐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긴 했지만 외국인의 1,700억 이상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은 상대적으로 더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역시 외국인의 1,000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네요. 자, 그리고 모처럼 급등이 나왔던 삼성 SDI,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고요. 또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15%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순매수 비중이 상당히 높았네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 SDI, SK바이오팜,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삼성 SDI, 두산, LS일렉트릭, APR, 삼성전기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면 다행히도 어젯밤에는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스닥은 2%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S&P 500은 1.5%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1.3%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반도체 지수도 무려 1.7%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본다면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이 약간의 시장의 조정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빠른 반등이 나왔고, 또 재료 자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이 나왔던 것은 고용 쇼크 때문이었죠. 물론 이렇게 고용이 나빠지다 보니까 그동안 미뤄졌던 기준금리 인하, 그게 9월쯤에는 진행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날 시장이 더 집중을 했던 것은 예상 밖의 시장이 부진했었고, 그게 트럼프의 관세 이슈 때문이지 않을까? 여기에 더 시장이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상승은 그 고용 쇼크보다도 드디어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 여기에 더 많은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물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 이 두 가지의 변동성에 따라서 금리를 올릴지 말지 또는 금리를 내릴지 말지 연준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물가보다는 고용 쪽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미국도 물가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연초 바닥보다는 살짝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 7월까지 고용 지표로 봤을 때는 그거를 뛰어넘는 3개월 동안의 고용 부진이 나왔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 키웠다고 할 수가 있고, 그게 전날의 미국 증시의 강한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도 괜찮고요. 지금 일본도 0.6%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만은 1%, 중국도 0.5%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피가 1% 넘는 상승과 함께 다시 한번 3200포인트 근처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행히도 이틀 만에 빠르게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의 시장 흐름은 아무도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저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RSI 지표를 보시면 이틀 전에 강한 하락이 상당 부분 과열을 많이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한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여전히 RSI 지표는 55포인트 정도? 그 정도 위치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또 한 차례 급등이 나와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RSI 지표가 70포인트를 넘은 위치에서 갑자기 또 큰 상승이 나왔다면 우리는 또 지수의 되돌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은 조금은 덜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되니까 오히려 이틀 전에 한 차례 급락이 나왔던 것이 과열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의 상승이 나오다 보면 또 국내 시장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주주 양도세 문제. 지금 현행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이틀 전에 시장이 한 차례 급락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시장이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면 10억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다가 다시 또 30억이라든지 20억 이렇게 조금은 낮춰잡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감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여당에서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밝히겠다는 발표를 했으니까 조금은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아까 뉴스를 보니까 1안과 2안에 대해서 이르면 오늘 중으로 발표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늦게 어떤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 어쨌든 밤에도 아마 뉴스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은 2차전지 관련주가 가장 시장을 크게 주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또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큰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거래대금도 상당히 많이 실렸습니다. 일단은 2차전지 관련주가 상승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첫 번째로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실적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100% 이상 급증을 했고, 또 순이익은 거의 400%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온 김에 한 가지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실적을 볼 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왜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실적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는 주가가 내릴 만큼 내렸을 때, 바닥권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주가에 큰 탄력을 불어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장기간의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해도 생각보다 주가에 큰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 때문에 주가가 반짝 상승이 나오고 또 바로 꺼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닝 서프라이즈로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것은 주가가 뭐 계속 내렸다든지 또는 저점 박스권에서 별다른 등락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 있을 때, 그런 종목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상승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튬 가격 상승에 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 리튬 가격이 많이 반등을 했었고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의 상승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주의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주가 흐름을 조금 더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검은색 선 있죠? 이게 1년 평균선이거든요. 아직도 1년 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했고, 반면에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삼성전자하고 다른 점을 본다면 이 종목은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고 장기간 바닥권에서 머무는 흐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자,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를 보면 최근 5월 27일 이때가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찍고 거의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주가가 이중 바닥을 만들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5월쯤에 저점을 찍었었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1년 평균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네이버라는 종목을 보면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지금 한 달 정도 쉬어가고 있죠. 다만 우리가 조금 전 2차전지하고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은 저점 바닥을 찍었던 것이 상당히 오래전이라는 것입니다. 최초에 22년 말에 한번 저점을 찍고 나서 24년도 중순쯤에 그때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어떤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 삼성전자하고 네이버 그리고 2차전지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신규 투자를 한다면 조금은 짧게 투자하는 관점을 가져볼 것이고요. 만약에 조금은 중장기 투자 관점을 갖고 계시다면 어쨌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2차전지에 대한 업황, 이 업황 개선이 언제쯤에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춰볼 것 같습니다. 물론 바닥권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것은 주가의 바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슈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비엠만 깜짝 실적이 나온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다른 2차전지 종목들도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고요. 그럼 그걸 토대로 우리가 저점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는 제가 실적을 통해서 이 업종 자체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저희 생각은 어떻게 변했는지 앞으로 꾸준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라든지 또 주가에 큰 상승이 나온 종목을 보면 대체적으로 2분기에 깜짝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네이버 카카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실적 발표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도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죠. 다양하게 실적 발표를 한번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